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국이 스텔스 폭격기 만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스텔스 폭격기의 최초 작전 기지가 한반도 주변입니다. 큰일 났는데요. 관련 소식 알려드릴 테고, 제가 요즘 계속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뉴스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라팔 관련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였던 라팔이 인생 막판 그야말로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라팔 F4 버전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차세대 전투기 FCAS 전력화까지 약 20여 년간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라팔 스탠다드 F4 버전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프랑스 국방부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비행 테스트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국방부 획득 총국 주관하에 실시되었으며, 프랑스 공군의 라팔과 미라지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프랑스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2017년부터 한화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라팔 스탠다드 F4는 개발사인 다소사의 표현대로라면 스텔스 설계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5세대 전투기의 능력을 달성한 첨단 전투기인데요. 현재 실전 배치된 최신 사양의 F3R 버전과 다른 것이 너무도 많아서 기존 기체를 개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물론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가 모두 교체되었고, 프랑스가 개발 중인 무인 드론과의 연계 작전 능력이 부여된 것은 물론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카-NG, 차세대 공대지 핵미사일 등의 운용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2023년부터 스탠다드 F4 버전의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최소 60대 이상의 스탠다드 F4 버전을 도입할 예정이고, 인도와 이집트, 일부 중동 국가가 관심을 표명해 최대 200대 정도의 수출 물량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였던 라팔, 막판에 정말 이름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어로 돌풍, 라팔. 그냥 돌풍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미풍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카타르, 이집트 막 수출하고 하더니 지금 완전히 진짜 돌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라팔이 F1, F2, F3 버전이 있고, 지금 이제 이 F3R 버전이 막 수출되고 있죠. 그런데 프랑스는 F4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라팔이 크로아티아에 판매된다, 그것도 중고로, 3개에 가까운 중고를, 그게 이제 프랑스 공군이 F3R 버전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F4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빨리 이 물량을 털어내야 되니까 크로아티아하고 합의 맞은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니들 우리 이거 원가에 줄게, 원가에 해서 크로아티아에게 원가로 그냥 주고, 자기네들은 그 대신 그 돈으로 라팔 F4를 또 만든 거죠. 그래서 더 신형의 라팔을 프랑스 공군은 쓰게 되는데, 자기네들의 주장대로라면 스텔스 성능을 제외하고는 5세대 전투기, 즉 F-35하고 거의 성능 똑같다. 그러면 5세대 전투기의 핵심적인 성능 요구 사항은 뭐냐? 바로 스텔스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센서 퓨징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전투기가 정찰도 할 수 있고, 또 이 탐지도 레이더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상 정보, 또 적외선 정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그 정보를 융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더만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 레이더를 다시 룩다운 해가지고 지상을 판단하고, 이게 아니고 지상을 탐지하는 능력, 또 그걸 레이더로 전파로 보는 능력, 전파가 아니고 아예 이 화상으로 보는 이 영상 정보 능력, 그리고 또 이 어두우면 또 안 되니까 또 적외선으로 보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전방향으로도 다 보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정보로 융합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투를 하는 게 이제 센서 퓨징 능력인데, 그걸 이제 라팔이 가졌다. F-35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라팔은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무인기하고 합동작전 하지 않습니까? F-35가 이제 발키리라는 무인기하고 합동작전할 텐데,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신형 미사일이죠. 미카-NG 한 150km 날아가는 거, 그거 운용할 수 있고, 핵미사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엔진도 더 좋은 M88 엔진 중에서 더 개량된 버전 집어넣었고, 레이더도 더 훨씬 좋은 거 집어넣었다. 그래서 기존 F3R 가지고는 도저히 개량이 안 될 정도의 완전 다른 전투기다.
이 말은 뭐냐면 또 사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라팔을 사가고 있는 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또 인도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알려지지 않은 중동 국가 아마 카타르겠죠. 카타르가 라팔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야, 지금 괜찮은데 또 살까? 왜냐 미국이 이 F-35 안 파니까. 그래서 라팔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돌풍을 계속 이어간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4.5세대 전투기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프랑스는 라팔을 가지고 뭐 자기네들 주장대로는 스텔스 빼고는 뭐 5세대하고 똑같다. 이런 4.5세대를 갖고 있다면 우리 KFX, KF-21의 경쟁자가 너무도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유로파이터야 뭐 워낙 유지비 때문에 아웃인데 라팔하고 미국이 만든다는 4.5세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라팔이 이런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두 번째입니다. 올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중국판 B2A 스텔스 폭격기 H-22 한반도와 가까운 난징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해당 기지에는 H-20 운용을 위한 경납고 건설이 진행 중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와 가까운 난징 인근의 공군기지에 차세대 폭격기 H-20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성도인 난징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루허만 공군기지에 새로운 기종의 운용을 위한 대형 경납고가 신축되고 있는 모습이 식별되었는데요. 해당 기지에 주둔하는 제10폭격사단의 구형 H-6H 폭격기에 더해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인 H-20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는 새로 건설되는 경납고의 크기가 기존의 H-6보다 많이 크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경납고는 기존 H-6 폭격기의 2배에 달하는 80m 곱하기 74m 사이즈로 폭이 매우 길 것으로 예상되는 H-20의 운용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 기지에는 제10 폭격사단 이하 제29 항공연대 소속의 H-6H 폭격기가 10여 대 배치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제30 항공연대의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대형 초음속 스텔스 무인정찰기 WZ-8이 배치된 것도 식별되었었는데요. 정보 소식통들은 중국이 구형 H-6 폭격기를 WZ-8 발사 플랫폼으로 쓰고 기존의 폭격 임무를 H-20에 인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지를 사용하는 제10 폭격사단의 임무가 유사시 동중국해에 대한 화력 투사와 전시 증원 미군 저지, 즉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를 겨냥한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확대를 보면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 현실을 좀 똑바로 보고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게 B2가 아닙니다. 미국 B2가 아니고 중국의 H-20이라는 스텔스 폭격기예요. 지금 거의 뭐 다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강소성, 장수성이죠. 그 성도인 난징 북쪽에서 한 50km의 루허만이라고 하는 이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경납고를 짓고 있다. 그런데 그 경납고 사이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중국 항공기들하고 너무나 다른 사이즈다. 지금 있는 중국 전투항공기 중에서 가장 큰 게 H-6 폭격기죠. 그 H-6 폭격기의 경납고 사이즈는 47m 곱하기 42m예요. 그런데 이건 80m 곱하기 74m니까 H-6하고는 관계없다. 그럼 뭐냐? 바로 이 H-20 스텔스 폭격기다. 날개가 엄청 넓으니까. 그래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라고 했던 J-20, 그 J-20을 최초 배치했던 곳은 산둥성입니다. 산둥성 와하이 대대에 배치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이 자랑하는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온 증원군을 옆구리에서 칠 수 있는 이 루어만 기지에 배치를 했다. 이 말은 뭐냐? 즉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한 환상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제 폐기됐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미사일을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그게 뭐 불경이냐? 왜 우리가 중국 베이징을 타격하냐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 난징에서부터 해룽장성까지 해서
600여 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누구 때리겠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냉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 막 무역 같이 하고 또 중국의 왕래가 자유롭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친구는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고, 아무튼 이 H-20 폭격기를 개발해서 첫 배치하는 게 난징 위에 있는 루허만 기지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또 끝났고 공사하고 있는 곳은 또 이 안휘성에 있는 또 기지예요. 안창 기지라고. 그래서 두 번째 기지 배치하는 기지는 오키나와와 대만을 상대하는 기지인데, 첫 번째 배치하는 기지가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기지에 이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한다. 그 의미를 우리 잘 새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